이 하청업체에 있는 차주의 차량을 선탑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거는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탑을 하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건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선탑이 중요합니다, 선탑만이 답입니다 하는 특정 업체들이 있는데 얄팍한 지식으로다가 제가 또 특별히 또 저격을 하고 싶은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그 저번 주에 무슨 영상이 올라왔었죠?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이완 사장님. 이완 사장님 거.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화물차 가이드가 네. 좀 한 주가 밀렸었죠. 네. 근데 워낙에 또 남은 주제가 한 30몇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네. 이번 주에는 좀 강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계속 네. 이어서 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네. 이제 그 사기 관련된 거에서 저번째는 일자리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 사기까지. 차량 사기까지 했나요?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네. 네. 구조적인 사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넘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사기 시리즈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뭐 매번 얘기하는 저희도 좀 지겹긴 하지만 어쨌든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아셔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세한 게 좋죠.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구조적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구조가 정확히 맞는 건지 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를 좀 짜봤어요. 첫 번째는 물류 시장에 있어서 기본 구조입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물류 시장에서 기본 구조라 함은 일단 저희가 이제 화물차에 짐을 싣는다고 전부 다 이제 뭐 저희가 화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뭐 개별 택배를 맡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물량을 크게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갖고 5톤 축차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의 톤수의 차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화주가 이제 지입 차주한테 바로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원청사라고 하는 물류 업체를 한 군데 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원청사를 반드시 껴야만 지입 차주분들께서 뭐 차를 수리할 때 일을 네. 못하거나 혹은 네.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경조사 때문에 일을 쉬어야 될 때 충분히 대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류 업체들이 주로 이제 화주랑 계약을 맺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입 차주분들은 그 원청사 아래에서 이제 지입 차주로 속해 있으면서 일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주, 원청사, 그리고 지입 차주. 물론 이제 그 지입 차주가 화주랑 바로 스트레이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아주 극소량이죠. 네. 어쨌든 이제 화주라는 거는 이제 화주랑 원청사에 대한 의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것부터 짚어야 되니까 화주라는 건 어쨌든 생산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굴제 대기업들이 있죠. 그런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화주가 됩니다. 예, 물건을 그렇죠. 생산해내는 곳 그리고 그 부분을 의뢰를 받아서 운송을 하게 되는 곳이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곳이 원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필요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화주가 자체적으로 일단 이 물류 팀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차주분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팀을 또 구축하는 게 굉장히 또 금액적으로 낭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청사와의 계약을 좀 선호를 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슨 일이 중간에 이제 생겼다 뭐 차주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뭐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차를 대차를 해줄 수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아무래도 뭐 특정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금액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청에 소속한 차주분들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지급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화주, 원청사, 지입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왜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너네가 말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게 뭐야? 근데 이게 겉으로 사실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장 좀 쉽게 보면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하청업체 그리고 하나는 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통 나오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류의 기본적인 구조가 화주, 원청사, 지입 차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원청사가 해야 될 일, 원청사가 지입 차주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네. 원청사에 마침 지입 차주가 없네, 뭐 운송해야 될 차량이 없네. 그러면은 다른 지입 차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짐 전체를 전부 다 다른 물류 회사에 떠미루는 현상을 떠민다?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떠민다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을 주는 거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원청사에서 네. 어쨌든 원청사가 생각보다 제약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고를 통해서 이제 차주분들을 구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어쨌든 글이나 신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공고 관련된 거 말씀드렸을 때 너무 좋은 일전에 뭐 소개만 이루어진다라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공고로 이루어질 때 그 화주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삼성이랑 그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청사 입장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자주 보는 사이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제한이 걸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30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한 15대 뭐 18대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제한 시간 이내에 그렇다 보니까 이 짐을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간 안에 구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청으로 구두계약상으로 이제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면 얘네들은 사고를 치게 되거나 그냥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바로 쓰더라도 뭐 너네들 안 돼 하고 이제 뭐 잘라낼 수도 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보면은 구두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구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내려가는 구조가 그냥 돈 자체가 슉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화주는 원청만 알고 있기 때문에 원청사에다 금액을 이체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라는 것들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게 하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잘리게 되고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이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센터 내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노선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이제 매출의 금액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뒤늦게 차주분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진짜인지 아닌지 또 구두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알 수 없는 불만들만 계속 쌓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지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약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긴 한데 네. 처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구두적인 부분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아무래도 맞아요. 진짜 원청사인 경우에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이제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말밖에 뭐 현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 출입 같은 경우에도 원청사 담당자만 거의 가능하지. 그렇죠. 그 하청업체들이 왜냐면 저희도 동원해서 튕겨나간 적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된 거는 이제 원청과 화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년, 짧은 5년, 뭐 무기한인 경우들도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화주마다 좀 형태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원청사와 그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두 곳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혹시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빈도수가 너무 잦다라고 하면은 단순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차주한테 행해지는 그 불이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게 두 번째 비정상적인 구조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공고와 이어서 네. 이 분양업자들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분양업자들 중에 이제 이 사람은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저희도 이제 포지션을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이제 분양업자인데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공고를 통해서 이제 물류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대부분 화주나 원청이나 그 하청업체나 어쨌든 그 담당자들은 배차 그리고 물량 따내고 네. 금액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지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을 띠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모집을 하고 어떻게 또 뭐 이미지 작업 저희처럼 뭐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쓸 시간도 없고 사실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일자리를 구하는 왜 이제 집 말고 네.
직장인으로서의 뭐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 아니면은 이제 헤드헌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차량을 진행을 해주고 이 각 업체 가야 되는 곳들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수고비 형태를 네. 받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구조에 있어서 어느 중간에 끼어 있다거나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뿐이지. 근데 그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사무실에서 그 분양이랑 짐을 동시에 배차하는 일은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 잘 없는데 만약 그게 이루어지는 사무실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분양업자가 그 사무실에 그냥 출근을 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구조다. 분양업자는 여기서 수수료를 그러니까는 매번 운임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저기 뭐냐 그 화주 원청사 네. 지입차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물류업체나 이런 것들이 원청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끼게 되면은 그 물류업체 옆쪽에 분양업자가 붙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주 원청사 지입차주 여기에 저희가 원청사 옆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분양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그 원청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그 물류업체 이름 모를 물류업체에 껴서 그 옆에서 이제 차를 많이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조가 굉장히 알고 보면은 간단해요. 내가 저기에 뭐 당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뉴스 보게 되면은 네. 저런 거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허술하고 그런 것들에 쉽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그 분양업자의 최초 목적은 사람의 그 간절함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래요. 내가 차도 안 보고 일자리도 안 보고 네. 아무것도 안 봤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왜 찍었지?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뭐에 홀리듯이 찍었다. 그 홀린 이유가 내가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은 손쉽게 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네. 근데 그때는 차도 안 보고 일자리도 안 봤지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바닥에서 분양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쉽게 혀놓게 되고 거기도 나도 모르게 도장을 찍고 오는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차도 못 보고 일자리도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은 네. 내가 여기가 원청사인지 물류회사인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로 인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돼요.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요즘엔 호랑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도심 지역의 여러 곳곳에 사람같지 않은 호랑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저희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제 분양업자에 저희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네. 이게 우리도 분양업자예요. 네. 분양업자는 맞는데 다만 이제 진짜 제대로 되게 하냐 마냐. 그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게 분양업자가 다 나쁜 놈이다. 다 라고 할 나쁜 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 이거지. 저 같은 케이스?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전에 이제 말을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거든. 그렇지. 우리는 말을 잘 못하지만 네. 우리 솔직하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야 될 경우가 생겨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갖고 폰파리가 유명하죠. 요파리가 유명하고 차파리가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 다 똑같은 핸드폰을 팔고 있고 똑같은 차량을 팔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정말 그거 괜찮고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네. 누구는 뭐 무슨 새끼 이야기나 듣고 있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청사인지 물류회사인지 이것들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류회사인지 원청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네. 직접적으로 원청사와 화주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네? 시청자분도 되시면 안 예, 돼요. 그럼 빨리 뭐,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 원청이 하청업체를 쓰는 이유는 알겠어. 네. 근데 하청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분양업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 돈벌이죠. 그렇지, 아주 정확히 했는데 네. 하청업체도 조금이나마의 이미지가 있거든. 그리고 돈을 바로 자기가 먹었다라는 것을 사실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왜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의 그런 의미가 거의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생각보다 그 업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우회해서 받게 되면 전혀 걸리는 것이 없고 책임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도 회피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지난번에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정상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정상적인 구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주, 원청 그리고 차주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서명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서에는 차주분들이 유용한 그리고 차주분을 지킬 만한 어떠한 그런 조항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짐이라는 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계약서라는 게 들어갈 것이고 근데 이 계약서라는 부분을 요즘에는 가짜 계약서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진짜 계약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하청인지 하청이 아닌지 그리고 이 분양업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아닐까라는 것은 워낙에 그 상황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판단을 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어도 뭐 어떤 이 부분까지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니면은 연락을 직접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차주분들 영상도 트러커분들 영상들 그리고 뭐 업체들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또 주제가 또 많이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요즘에 이제 사기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영상들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 내용들이 선탑이에요. 선탑을 하면 된다. 선탑도 안 시켜주는 곳은 오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선탑을 안 시켜주면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불순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화주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봐야 되는 거지만 선탑을 한다 해서 이게 진짜이다. 뭐 좋은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한 20%만 들어맞는 말 같아요. 나머지 80%는 선탑을 한다 해서 모든 게 과연 증명이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뭐 도중에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이 하청업체에 있는 차주의 차량을 선탑을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거는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탑을 하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건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얘기 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뭐 선탑이 뭐 증명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선탑은 증명 과정이 아니라 확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송을 하고 급여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선탑하고 있는 그 옆에 운전하고 계시는 운전자분에게 정말 이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운송 노선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이지 절대 이 선탑이 증명 과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사기를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네. 그 선탑이 중요합니다. 선탑만이 답입니다 하는 특정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으로다가 제가 또 특별히 또 저격을 하고 싶은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잘라. 그 어쨌든 하지 말고. 선탑 많이 우리 답이다라는 갈 길로 거는 가는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야 그분도. 왜냐면 경험이 많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제아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